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국내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인 광양항의 화물 처리 실적이 지난해 8%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이 200만 TEU 밑으로 떨어지면서 항만공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양항에서 처리한 화물은 2억 6,900만 톤. 전년에 비해 7.8% 감소한 것으로 국내 주요 무역항 가운데 포항에 이어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광양항에서 처리한 물량은 186만 TEU로 목표했던 222만 TEU를 크게 밑돌았고 전년보다도 10% 넘게 줄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봉쇄 정책과 화물연대 파업 등 여러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데 부산항이나 인천항보다 많게는 4배 이상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수출이 화물이 적은 항만보다는 많은 항만에 더 기항을 자주 하게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 쪽에 스킵 현상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문제는 올해 상황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 등으로 항만 물동량이 소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미중 무역 분쟁 확대와 고금리, 인플레이션 같은 위협 요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리고 경제권을 중심으로 다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교역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특히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2018년 241만 TEU를 기록한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만공사는 올해 목표치를 총 물동량 2억 8천만 톤,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 TEU로 정하고 항로 확대와 자체 물량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일개선사 1항차 늘리기 운동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발로 뛰는 영업의 효과가 올해 나타날 것이다. 안정적인 물동량 창출을 위해선 무엇보다 배후단지 개발이 시급한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풀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3년 만인데요.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된 시민들에게는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백화점을 찾은 시민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늘부터는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벗고 다녀서 되게 편할 것 같아요. 평소에 답답했던 부분들도 이제 마스크 때문이잖아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건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가 국내에 급격히 확산된 지 27개월 만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미 마스크 착용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됐고 개인 위생 관리에서도 좋은 점이 많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익숙해져서 이게 굳이 불편하다라는 건 못 느끼겠는데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더 좋은데요. 벗는 게 더 걱정스럽긴 해요. 한편 감염 우려가 높은 병원과 요양시설 등 의료기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선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마스크에서 자유로워진 일상만큼 손님들의 발길도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길 바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서로 답답하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마스크를 벗은 게 참 좋아요.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지만 완전한 해제로 이어지기까지 방침은 금물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본적인 수단인 점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의무 조정 이후에도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주와 전남 코로나 확산세가 지난해 말보다 안정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과 함께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올해 전남 지역 학교 5곳이 휴교에 들어갑니다. 전남교육청은 2023학년도 3월 1일자로 초등학교 3곳과 영암, 미암 중 고흥, 영주고 등 5개 학교의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본교가 휴교 결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휴교 결정 이후 3년 동안 학생이 없을 경우 폐교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는 관광산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 노후 관광지를 재생하는 사업 공모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과 콘텐츠를 개선하고 무장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남도는 지역에 30년 이상 된 시설 14곳 가운데 3곳을 선정해 체험형 시설을 만들거나 개보수하는 등 모두 6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4시간 365일 문을 여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자판기처럼 화면을 터치해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서관도 이제 스마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금 자동 인출기 부스처럼 생겼는데 최근 설치한 미니 도서관입니다. 자판기처럼 생긴 기기 화면을 안내에 따라 누르면 찾고 싶은 책 이름이 뜨고 그 자리에서 자동으로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먼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도 주거지나 근무지 근처에서 책을 빌릴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대출 기한은 최대 14일, 3권까지 빌릴 수 있고 24시간 365일 대출과 반납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앱을 통해 장소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등하교시 때 마중이나 배웅 왔을 때도 편하게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영암군이기 때문에 문화재 콘텐츠가 좀 적은데 아무래도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대불산단이 자리한 영암군 3호읍에만 2곳의 스마트 도서관이 설치돼 하루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 3호읍에 지금 2개소의 스마트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약 300권에서 500권 정도 도서가 탑재 가능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도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적고 별도의 예약 절차가 필요 없는 스마트 도서관. 기존 도서관이 찾아가 이용하는 개념이라면 스마트 도서관은 생활 밀착형 비대면 도서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영암을 포함해 여수와 순천, 해남 등 12곳의 스마트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벌목된 위기에 놓였던 나무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졌습니다. 한 공무원의 작은 관심이 1,000그루가 넘는 나무를 살려내고 예산도 수억 원을 절약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 고화도 목화 정원입니다. 은행나무, 감나무, 소나무 등 키 큰 나무 500여 그루를 비롯해 키 작은 나무 1,000여 그루가 길가와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새롭게 식재됐습니다. 이 나무들이 원래 자라던 곳은 인근의 허사도 해경 서부정비창 예정부지. 수령 20년 이상의 나무들이 발파 작업 등을 앞두고 모조리 베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새로운 터전에 뿌리 내리게 된 건 목포시청의 한 녹지직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서 비롯됐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나무 벌목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된 뒤 직접 현장을 찾아 쓸만한 나무를 일일이 찾았습니다. 또 해경과 협의를 통해 나무를 사전 반출하기로 결정하고 2달에 걸쳐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나무를 키우기에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당장 베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에 심어서 다시 시민들에게 다시 보여드려야겠다. 줄잡아 2억 원 이상 규모에 이르는 조경 사업을 장비 임차와 인건비 등 단 3천만 원에 마쳤습니다. 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나무도 살리고 혈세도 아끼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의 토지 면적이 1년 사이에 축구장 220여 개 면적만큼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토지 면적이 늘어난 것은 무안 남학신도시 오룡지구 택지 개발과 여수 검은도항 정비사업과 같은 개발 사업이 진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늘어난 땅의 면적은 1.6제곱킬로미터로 평균 개발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210억 원 규모입니다. 전라남도는 농지와 임야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되면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도로와 대지, 공장 용지 등은 간척 사업에 따른 공유 수면 매립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땅값이 2.73% 오른 가운데 광주의 땅값은 2.27% 오르는 데 그쳐 광역시 가운데 울산 다음으로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반면에 전남은 전국 평균에 근접한 2.6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도단위 가운데 경기도 다음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토지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크게 감소한 가운데 전년 대비 광주는 33%, 전남은 18.7%가 줄었습니다. 순천시가 최근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에게 긴급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 가구당 20만 원씩 총 5억 7,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순천시는 또 난방이 어려운 세대는 경로당을 포함한 715개 한파 쉼터에 임시 거주를 안내하는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